안녕하세요. 4월 세 번째 주 이제 하루에 한 문제 시간이 돌아왔네요. 4월 달에는 이제 재산세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렇게 문제로 제공이 되실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토지의 과세 구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토지 과세 구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이 되는데 이 과세 구분을 한다는 게 저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또 많이 하기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나오면 그냥 이 부분 패스해버리시더라고요. 패스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면 제일 쉽게 풀 수 있냐면 별도와 분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별도와 분리만 공부해서 이 두 개만 빼내면 나머지가 종합합산 토지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월 18일 문제에서는 이제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이 되는데 같은 것으로 묶인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기억번 가보죠. 기억번은 임야인데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네요. 그럼 조상 종중이라는 멘트만 나오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든 임야든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다. 근데 임야는 임야인데 골프장으로 쓰는 임야예요. 그러면 이 임야는 생산활동으로 쓰고 있으면 분리과세가 될 건데 골프장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이 임야를 가지고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활동에 쓰는 임야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래요. 세 번째네요. 염전,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생산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네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원칙은 별도 합산 과세지만 단 예외적으로 터미널로 사용하는 자동차 관련 토지만 분리과세예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는 터미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찾으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되어 있죠. 운전학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그럼 기역하고 디귿이 분리과세로 갔고 니은하고 니을이 별도합산 과세로 갔네요. 그럼 기역 디귿을 찾아. 기역 디귿 없네. 그럼 니은 니은 있네요. 그래서 3번 니은하고 니을 이게 별도합산 과세로 같이 묶여진 걸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4월 18일은 이 정도만 찾아주시고요. 이제 4월 19일의 문제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1번은 공유재산이네요. 그럼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으면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분배를 하지만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고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장 지분이 높은 자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대로 재산세를 물려야지. 그 중에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에 물리고 지분이 낮은 사람에게 재산세 안 물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분이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서 재산세를 물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돼 있다. 그럼 내가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놓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더라도 실제 주인이 위탁자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공부상의 개인 이름으로 등재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종중명이네요. 근데 내가 종중가란 사실을 신고 안 해버리면 신고 안 하면 정부는 종중가란 사실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상속이네요.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는가 그러면 일단 먼저 상속 등기가 된 사람을 찾아.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상속 등기가 안 됐으면 이제 상속인 중에서 누가 세금을 낼 거라고 나요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을 찾아.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정부가 너네 하고 지목을 하는데 지목을 한 상속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된 상속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주택 하나가 있는데 위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서로 다르네. 건물 주인하고 땅의 주인이 달랐을 때는 두 개 가격을 더해서 전체를 구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그럼 총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이제 4월 20일 날 문제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종합문제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기 할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거냐?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요 세 가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법인이나 국가하고 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가격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사실 가격으로 과세 표준 잡으면 안 돼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아니라 언제나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제 3번은 이제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70% 곱하면 돼요. 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 건물은 건물에다 벽에다 페인트 칠하라겠죠. 건물은 7 그래서 7월 달에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은 7월 달. 네,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우리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예요. 여기서 60%는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6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8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60%로 정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이제 4월 21일의 문제, 머리 아픈 문제 나왔네요. 이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의 세율 특례네, 특례. 여기서 특례란 이야기는 특별히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됐을 때는 세금을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간 낮춰줘요. 세금을 낮춰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자, 여기서는 1세대라는 것은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실제 주민등록하고 상관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에 누구누구하고 기록이 돼 있으면 그 기록된 그 사람들을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를 낮춰주냐면 원래는 0.1에서 0.4%인데 0.05에서 0.03.5, 0.035로 세율을 더 낮춰주네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조금 더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세금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주택이 있어도 그거는 위탁자의 주택수로 들어오면 돼요.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경감이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이만큼이에요. 자, 특례. 근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특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특례가 두 개라는 건 감면이 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세금 감면이 두 개면 감면율이 더 높은 것을 감면해 줘야 돼요. 율이 더 높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감면율이 더 높은 것 하나만 적용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례 세율을 적용한 거.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을 적용을 할 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세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가 1세대 1주택이에요. 특례고 여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특례예요. 자, 둘 다 특례죠. 그런데 특례가 이렇게 됐네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특례 감면율이 더 세죠. 그러면 요걸 감면을 받고 이건 감면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해주고 싶어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더 세금을 많이 깎아줘 버리면 그 깎아준 거 그걸 선택해야지 1세대 1주택 여기가 더 낮으니까 이걸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5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주택을 같은 세대 그러면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한 개 세대 1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문제 풀 때
답이 어떤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자, 두 개가 있으면 중보가 하겠어요? 하나만 하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크면 이걸 선택하고 이게 크면 이걸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니까 끝에 중보가요 적용한다 틀렸네요. 둘 중에 감면율이 더 높은 걸 선택해야지 감면율이 낮은 거 선택해서 안 돼요. 두 개 다 동시에 선택해서도 안 돼요. 세금은 깎아줄 때 하나만 깎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답은 3번으로 간 거예요. 이제 4월 22일 문제는 이제 지방세,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재산세, 부가징수라는 것은 돈을 어떻게 내는가 납세 절차 흐름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1번은 재산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보통 징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반절은 7월 달에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반절은 9월 달에 세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20만 원도 안 됐을 때는 7월 달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질문 풀 때 2분의 1, 2분의 1을 먼저 찾으세요.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 금액이 50만 원이랑 했으니까 여기는 나눠서 내야 되겠죠. 50만 원이었을 때는 50만 원이면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 왜? 2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 근데 여기는 10월 달이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2번 틀렸죠. 이제 3번은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이에요. 토지는 무조건 9월 달로 갑니다. 근데 7월 달이라 했으니까 또 틀렸네요.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재산세 2,000원, 6,000원이 아니라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분할납부네요. 재산세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올바른 걸 찾으라겠는지 틀린 걸 찾으라는데 마지막에 꼭 문제 다시 정답을 체크할 때 꼭 한 번씩 보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2일의 문제는 1번이 답이었네요. 자, 23일의 문제로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4월 세 번째 주에 이제 23일까지 문제를 풀면 세 번째 주가 끝나요. 이제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토지분 재산세로 20만 원 이하다. 토지는 20만 원이 넘었던 안 넘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세금을 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한 번 부과를 했어. 그러면 재산세를 우리에게 부과하고 부과했으면 그냥 세금 다시 조사 뭔 소리 하세요. 정부가 부과를 했더라도 다시 5년 동안 뒤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다음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일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정부가 내가 정부한테 물건으로 낼 때도 6월 1일 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그 가격으로 정부에게 물납을 신청해야 돼요. 여기는 12월 31일이 아니라 6월 1일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이 정부에게 내가 이 물건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틀렸네요. 네 번째는 임시. 자, 임시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1년 얼른 찾으세요.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데 단 주의할 건 사치성의 재산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사치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가, 나, 다. 가나다 세 개 틀렸네요. 그럼 5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지문 하나하나 이렇게 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문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내고 또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달부터는 메가랜드에서는 5월달부터는 이론하고 기출하고 하나로 그래서 요약집하고 기출문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기출 이론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기출문제가 좀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메가랜드에서 진행하는 5월달 기출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면 이론도 기출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기출 강의를 특강으로 해서 강의를 해서 특강료를 따로 받지만 저희 메가랜드는 이론하고 기출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5월, 6월 강의만 수강하시면 돼요. 5월, 6월 강의만 수강하시면 이론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기출문제까지 하나로 합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랜드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가랜드를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가랜드에서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메가랜드 믿고 여러분들 33회 시험에 도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는 세법 저를 믿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시험 보는 그 전주까지 계속 하루에 한 문제씩 풀다 보면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 요거 같이 하루에 한 문제 풀었던 문제네 하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면 안 되겠죠. 그러면 4월 네 번째 주로 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또 찾아가서 네 번째 주 문제도 또 풀어보시려면 또 알람 신청해 놓으셔야 되겠죠. 아직 안 해놓으시면 해놓으시고 또 구독 안 누르시면 지금이라도 구독 누르시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강의 만들고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네요. 네, 4월 세 번째 주 이제 하루에 한 문제는 여기서 마치죠.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